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50주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정말 뒷간에 갔다 왔더니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네. 자기 몸을 팔아서 육체노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10년에서 한 15년 되면 달인인 소리를 듣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일을 한 5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뭐 그냥 앉기만 하면 뭐 얘기가 막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도 이번 작품도 쓰면서 인터넷에 연재하고 이제 신문에 연재를 동시에 했는데 하루에 한 10매씩 쓰거든요. 근데 그 10매를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는 메꿀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뭐 8시간, 10시간씩 앉아서 채웠죠. 그랬더니 누가 나 격려해 주느라고 맹수도 뭐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쓰기 또는 얘기 만들기엔 달인이 없구나. 도달할 수 없는 달인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게 글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흔한 말로 역사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에 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여러 번 변할 겁니다. 뭐 변하지 않고 평탄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변하죠. 느닷없이 왜 김지아 생각이 떠오르나? 이게 뭐 친구지만 이게 말하자면 인생이 굴절이 그렇게 하면서 변화하면서 자기 마무리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삐끗해서 또 이렇게 엉뚱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변화의 과정을 크게는 한 3번쯤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살 때 사상계 신인상을 받고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작가가 돼서 그러고서 그 이후에 이제 단편을 한 30편 또 습작을 한 10여 편 쓰다가 베트남 전쟁 이제 군대 가서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젊은 나이 그러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자살 미수를 한 2번 하고 또 남도를 방랑하고 또 절에 들어가서 행자 노릇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고 있던 기간에는 그 자기 내면이 여러분 내면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있는 줄 알았어. 퍼내면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자아라는 게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아라는 게 원래 없더라고. 예, 그건 불가에서도 하는 얘기고 요새 포스트모던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이제 찾으러 다니고 그 왜 가장 상투적인 질문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작품도 다 보니 굉장히 말하자면 자의식에 빠져 있고 아니면 그 탐미적인 작품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객이니 또 가환이 이런 단편들 지금 남아 있는 흔적들이 바로 그런 작품의 흔적이죠. 이제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인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작가 스웨덴에서 스웨덴 작가협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행사를 하는데 질문이 이제 내가 전쟁을 여러 번 겪었다고 그래서 한국 전쟁도 겪고 베트남 전쟁 겪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전쟁의 미학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엉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이 좀 아카데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카데믹하다는 게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작가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 여류 작가가 좀 당황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전설이니 민담이니 환상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동아시아에서 맞는데 사실 그냥 귀신이 있는 줄 알았다. 귀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프론트 라인에서 이렇게 총 붙들고 있다가 새벽에 그 북베트남 정규군이 쳐들어오니 구정 공세 때
뭐 사격하고 뭐 포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새벽 동이 터오는데 저쯤 이렇게 중간지대에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장거리니까 또 밤에 스콜이 내려서 막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덥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에 이게 부패가 시작돼 갖고 이렇게 다리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크게 보여요. 그게 이제 흩어지고 그런 살점들 사이로 도마뱀들이 떼지어서 몰려오죠. 거기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도마뱀이 와글와글 모여듭니다.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귀신이 없더라.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평안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꿈속에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때 알았죠. 이게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개별화되어 가는 과정이 귀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같은 조건에 있는 작가는 그러면 그냥 숨어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과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투쟁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저의 초창기 작품이 이제 중단편이 현실의 아주 치열한 현실하고 직면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보면 예민하게 수면 위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찌를 탁 어느 순간에 포착해서 탁 잡아채는 것처럼 예민하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중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아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현실주의에 입각한 치열한 현실주의에 입각한 리얼리즘의 시대였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신 말기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위를 조직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쪽하고 한쪽은 이제 그렇지 않다. 대중들하고 같이 대중들의 힘을 키워서 그들하고 같이 이제 사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전자와 후자가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작가고 이제 문화적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옛날에 해본 적도 있으니까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위장 취업을 했는데 저희가 위장 취업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갔던 팀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 노동운동으로 뼈가 굵어서 이제 은퇴한 사람도 있고 그런 세월을 겪다가 광주에 이제 전남 해남으로 내려가서 농민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문화운동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소극장도 여러 군데 만들었죠. 그리고 또 장기산이 나오고 나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80년대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에 아주 많은 뭐 제주도에 소극장 하나 만들고 목포에 하나 만들고 광주에 만들고 이지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람이 단단히 났었죠. 그러니까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두 번째 변화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를 하면서 소설의 기능이라든가 작가적 기능을 완전히 뭐라냐면 체제 변혁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자기를 투신하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 이후로 뭐 장기산 이후로 쓴 게 마지막 작품이 이제 무기그늘 정도. 거기까지가 이제 전기죠. 그러다가 이제 방북하고 망명하면서 이제 세계가 변화하는 와중에서 냉전이 해체돼서 유럽 사회가 변화하는 걸 직접 목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산문의 방침이라든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작가 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세계 보편적 현실을 우리 형식이나 우리 서사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우리 서사나 형식에다가 세계 보편적 현실을 담겠다. 뭐 이런 소박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징역을 살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변화가 이제 망명하고 그리고 징역 살고 그리고 석방된 뒤에 이게 이제 세 번째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은 아시다시피 자기 서사를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우리의 양식이나 우리의 서사의 줄거리 이런 것과 합치시켜서 어떻게 지금의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죠. 여울물소리를 쓰면서 저의 기획은 이제 한 50년 했으니까 소설도 이야기꾼의 일생을 한번 쓰고 내 50주년을 기념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죠. 제가 얘기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후반부 문학, 제2기 문학의 이게 마무리가 여울물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엔 뭐게? 그 뒤엔 뭐냐? 이러고 물어보면 이제부터 이제 만년문학으로 넘어가겠다. 이제 나이도 있고 뭐 한 10여 년 또 하면은 한 80이 될 텐데 이제부터 만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가지 경험도 많이 했고 뭐 겪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녹여서 아주 그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서사들을 또 생산해 내려고 합니다. 여성성에 대한 그런 탐구라든가 그런 작업을 심진경 평론가가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황석영 문학 제2부로 들어왔을 때에 그 내레이터 내지는 그 화자가 여성 화자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여성 화자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과 또 인물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아마 옥중 체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독방에서 한 5년 동안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겪어왔던 사연들 또는 또 헤어졌던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겪은 20세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겠죠.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남성성이 또는 남자들이 저질러 놓은 말하자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고통들, 억압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남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어떤 그런 행동 또는 남성적 세계관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걸 역할 바꾸기라 해서 뒤집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한테 비춰보기도 하고 또 내가 헤어진 전처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또 제 안에서 사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역할 바꾸기를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의 전지적 시선을 여성에다 줘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성화돼서 여성의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오래된 정원 같은 데서 보면 이건 도저히 남자가 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본 평론가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우같이 아는 게 아니라 말하면 자기를 그 투사한 거예요. 역할 바꾸기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래된 정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심청, 바리대기, 여울물소리가 다 그 화자 자체를 여성의 시각으로 되돌려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근대라는 것 자체를 근대의 화두를 어떻게 정했냐면 남자가 망친 세계, 남자가 상실한 누이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세계를 그의 시각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 이신통이라는 얘기꾼을 그릴 때 바로 이것을 어머니 또는 누이 또는 헤어진 어떤 여자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성의 시선으로 그 이신통 나쁜 남자 왜 나쁜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서 드디어는 동학혁명에 투신하고 그러고 객사를 해버리고 마는지 이런 과정을 말하자면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간 거죠. 그건 아마 자기 50년에 대한 작가 생활 50년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를 타자화해서 바라보려는 그런 그 시도이기도 한 거죠. 예. 심청은 원래 근원소라의 심청은 이제 효녀 심청인데, 그게 이제 매춘으로 이제 변하잖아요. 매춘부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불란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이 실제 이런 거다. 네 불란서 사람한테 얘기하자면 잔느다르크가 갑자기 착륙으로 발견되는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이는 근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몸 자체가 이제 동아시아가 변화하는 것처럼 이동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죠. 예. 그 연화 얘기는 아까처럼 근대적 그 주체를 가진 그런 시대의 인물이 자기 신분의 질곡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연옥이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러질 않고, 이렇게 자기가 근접해 나가면서 같이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신통일을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다니면서 그가 접했던 천지도에도 함께 같이 들어가서 겪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다니죠. 그게 되게 인물이 조금 다르다고, 서로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물이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년문학에서 한 전반부, 그러니까 한 10년 잡고 또 한 20, 그 뒤에 또 10년은 80도 90까지 또 쓰라 그런 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때는 이제 슬슬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할 작정이거든요. 앞으로 내년은 문학동네 한국 단편문학 100선, 그래서 10권을 지금 뽑아서 리뷰를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각 작가들은. 지금 아마 그 50년대 전쟁과 광복하고 전쟁하고 그 시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대까지 그 작업을 해내야 되면 내년도 상반기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 쪽으로부터나 슬슬 이제 할 텐데, 예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반기 문학에서 중단편 소설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생각이 나요. 청년 시대에 그 젊은 시절에 겪었던 갈등, 그 치열한 그 내부의 모순, 이런 것들이 심화된 채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음포되어 있을 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어요. 예. 말하자면 합창이나 운명이나 이런 심포니, 그런 굉장히 시끄럽고 거대하고 그런 데의 세계에서 아주 평화롭고 단조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현학사중주의 안에 그런 격렬한 충동이 은폐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청년기 때 했던 그런 중단편 소설을 예술적인 작품들을 한번 해보자, 다시. 만년에 먹을 것도 좀 생기고 그랬으니까 시간 좀 내서 이렇게 나도 예술을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당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당대 얘기라는 거는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젊은 사람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국면의 삶의 문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좀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몇 해 또 지나서 또 좋은 작품 나오면 또 뵙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또 책을 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작가가 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 저로서도 그렇고, 동료 작가들이나 문단에서도
아주 옆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제 후반기문학을 정리하는 이번 작품을 좀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